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수익들은 달달하게 잘 즐기고 계십니까? 언제였나요? 자, 지난달 말부터 해서 이번 달 초 정도 해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제가 시드를 투입했습니다. 라는 말까지 드렸었다, 그죠? 어. 음, 또 어떤 분들은 또 지금 또 매수를 하려고 달려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지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좀 이렇게 원칙을 좀 지키시면서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불어나실 겁니다. 한쌤은 이제 계좌 관리가 다 끝이 났고요. 오늘 또 단타 계약 놀이를 조금 하다가 좀 뭐 적당한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고 역시나 계정의 코인 그죠? 계정의 코인만 적당히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 풀 여러 옆에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풀 매수를 해서 막 수익이 났다고 막 엄청나게 그런 죄송합니다. 네, 좋은 그 막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막 인증을 하고 이러면 가슴이 좀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영원합니다. 네,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백문불여일견, 백견불여일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고 100번 본들 한 번 해본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세요. 그죠? 연습하고 해보시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체득하셔야 됩니다. 한쌤은 그것에 대한 가이드 역할만 해드릴 뿐이에요. 지금 차트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생방송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오를 거야. 지금, 그럼 나 지금 살 거야, 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들 직접 매매도 해보시고, 손절도 해보시고, 익절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거든요. 별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이시면 돼요. 하루에 30분 정도. 그 정도 투자는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죠? 음.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또 시형을 남겨야 되는 그런 일기장 같은 유튜버니까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고 또 조회수가 또 줄어든 거 보면 저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그죠? 우리 구독 이런 것들 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걸 한다, 그죠? 네. 자, 보시기 전에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2021년에 암호화폐 영장 2,500% 늘어났다. 25배라는 거예요. 그죠? 코인, 자, 암호화폐라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인증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막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300, 400왜 망한 거 왜 하냐 사람들 난리였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조차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지금 뭐 조정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많은 그런 관심들을 두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너무 막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요, 그냥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을 뗄 때 적당히 이제 장기 투자처럼 모아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음. 하지만 뭐 시기적으로 타점적으로 지금 당장 빨리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좀 욕심을 조금 뒤로 넘겨두시고 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연습하시면서 돈을 벌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나 지금 나 1억이 있는데 2억이 있는데 지금 뭐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그분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욕할 수밖에. 자, 뭐 저희 스타일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심 커지면서 투자액도 껑충 1년 새 5배가 늘었다라고 하네요. 그죠? 자, 미 모바일 뱅킹 데이브 암호화폐 결제 나선다. 1억 달러 지원. 자,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은 반드시 자체가 그게 있다. 그죠? 규제 우려에 잔뜩 움츠린 중국 NFT 시장 자체 검열 강화. 여러분들 중국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많이 좀 달라요, 성향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 여자친구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저는 우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중국 정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중국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국민들은 그 치고요. 지금 일단 NFT, 자 NFT 연로 막 이렇게 되고 있고 규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죠. NFT는 분명히 미래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아마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될 거예요. 그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FT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NFT를 활용한 그 원금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현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물건, 그죠? NFT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것을 코인화 시켜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NFT화 시켜서 거래를 하겠다. 그죠? 뭐 주식을 NFT화 시켜서 거래를 하겠다. 대체 불가 토큰이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데 그 원래의 그 가치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뭐 지구 뭐 얼스투가 뭐 이런 그 뭐 가상의 그 땅을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돈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제 친구도 막 이거 빨리 하면 된다. 어차피 폭탄 돌리기 있는 거 빨리 들어가면 돈을 번다. 뭐 이러면서 막 하던데 그건 도박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이트에서 땅을 이제 지도상의 땅을 우리 거래를 하는데 뭐 뉴욕, 뭐 서울 이런 데 엄청 비싸더라고 실제로. 그런데 그것에 그 사람한테 그 땅의 권리가 실제로 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NFT를 거래하실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그 사이트에서 그런 NFT 중개 사이트에서 그 NFT의 원문에 대한 그런 권리를 그 사람이 그게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업비트에서도 지금 NFT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보시면서 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주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NFT는. 네. 중국 얘기 왜 나왔지? 죄송합니다. 네, 너무 그냥 헛소리로 들어주세요. 네. 업비트 트래블룰 정책 공개, 바이낸스 메타마스크 출금 지원할 예정이다. 뭐 긍정적이네요, 그죠? 메타마스크 출금 지원한다. 업비트 개인 지갑으로 출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개인 지갑. 저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어, 괜찮네요. 네. 자, 여전히 공고한 미 비트코인 현물 ETF 문턱 2건 또 연기되었다. 그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ETF 승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엄청 좋은 그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물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지를 받고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돈이 돌고 도는 시장에서 우리가 또 금리가 인상되면서 우리가 이제 물이 있다면 금리가 인상되면서 공급되는 물이 지금 그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다음 물이 이 안에서 돌아야 되죠. 그죠? 돈 완정성에서 우리 비트코인 돈이 몰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적인 변곡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상승 모멘텀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뭐 차트적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흐름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이번에 이 정도에서 좋은 그림 나오면 돌파해 주면 좋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ETF 뉴스를 딱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뉴스를 계속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음. 자, 뭐 그 정도 이야기 되겠습니다. 음, 비탈릭 부테리는 뭔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정말 잘생겼어요, 그죠?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더리움을 되게 좋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읽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의 흐름을 얘기를 드리면서 어디가 좀 애매해진다 그러고 나서 눌림목을 노려봐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비트코인 시장도 어디쯤에서 눌림목 한번 노려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기점에서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요 정도 자리. 예.
5천만 원 정도 역시나 반등을 싹 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좋아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상승 여력 아직도 조금 뭐 완전히 죽지 않은 그런 표현이고, 볼펜이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 꿀렁꿀렁 올라가는 건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매몰대에 대한 돌파도 이루어졌었고, 여기에 좀 저항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 그쵸. 그런데 그 다음 저항대는 여기겠죠. 음. 그래요. 뭐 빨리 올라가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없잖아 있지만, 지금 도전해 보실 분들은 5,100만 원 정도, 5,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라인에서 매수를 도전해 보시고, 역시나 손절가는 5천만 원 정도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신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뭐 바로 가버리는 게 사실 좋거든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쭉쭉쭉 가버리는 게 좋은 상황인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무난하고 안정적인 눌림목을 선호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죠? 뭐 지금 사셔도 여기 손절 줄 수 있으신 분들 사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이오스가 원래 거래량이 저 밑에 있었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지금 거래량이 탑 10급으로 올라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그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다고. 장난까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오스 노래를 불렀죠. 차트가 좀 구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목표를 한 3,000원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몰라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몰라요라는 게 해서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추세도 괜찮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캔들이 이제 하나 떴는데 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어제까지 한 이 정도는 뭐 4천,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태고, 갈 거다, 뭐 4천, 5천 원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력은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손절가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 제가 이오스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제가 이오스 단타를 쳤었고요. 여기서 지금 이오스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상태고, 제가 요쯤에서 계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입 자금은 팔아버리고 남아있는 물량만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또 팔 하고 나서 요때 오늘 해가지고 단타 딴 데 들어가서 그냥 한 뭐 몇만 원 정도, 금액이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을 더 얻은 상태고, 뭐 조금씩 물려가지고 한 200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한 1,000만 원까지는 만들어 볼 생각이야. 원래 이제 남아있던 게 조금 있었고, 내가 한 1,000만 원, 200 있었고 200 있었고 지금 한 4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500 넣었던 건 여기서 인출했다 그랬고, 그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비는 써야 되니까, 다음 달까지는 이제 할부금하고 정리가 돼야 되거든. 빡셉니다. 빡세요. 요즘 불경기라서 영업도 잘 안 되고 그 상태고, 그래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만들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시드 분할을 해가지고 또 이제 한 3,000, 그다음에 3,000을 1억까지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2025년 정도까지 해가지고요. 그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전 30년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3억에서 10억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같이 가시죠, 그죠? 같이 열심히 같이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봉상 볼벤촌을 추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이고, 상승할 때 뭐가 좋다 그랬죠? 거래가 증가되면서 오르는 게 좋다, 그렇죠? 하지만 거래가 증가된 포인트 이 자체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증가됐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조정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빠지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뭐 강력하게 빠지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요 자리 정도에서 정찰 때 출동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뭐 이 정도로 볼까요? 우리 큰 변화가 생겼던 뭐 이 정도? 그 정도를 보시고 계좌 관리하시면 되겠죠. 눌림목이 나오면 저는 추매해볼 생각입니다. 평단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수익률이 있는데 그 수익률이 평단이 낮아질 것 같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지금 딱히 뭐 이오스 말고는 크게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어요. 다른 거는 날아다니면 좀 힘드니까.
차트가 파동이 부드럽죠, 그죠? 이게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게 원캔들 착착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라서 요때도 봤으면 뭐 도전해볼만 했을 텐데 셀은 마찬가지 이렇게 캔들 이렇게 날아다니는 종목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에이다 옛날 에이다나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이나 뭐 이렇게 부드럽게 캔들이 다양하게 좀 등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많거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자 뭐 얼마 전이었나요?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탈출하셨다고 좋아하셨는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서 되게 아쉬우지는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46,000원 정도 이때 제가 46,00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1시간 차트를 키면서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때죠? 여기죠, 그죠? 그래서 요 3억 6천 7천원 정도 내가 요때 그랬거든. 쌌는데 한 번 더 갔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왔어요, 실제로.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증가가 나왔고 거래가 증가돼서 고점 신호, 그렇죠? 된장을 하고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쏴버렸고 거래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추매를 노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꼭 하시는 분들 요 밑에는 손절 꼭 지키시면 47,000원에 대한 손절을 꼭 지키시면서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단타로서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좀 그저 가셨던 분들은 이런 데서도 이제 뭐 상승을 다 못 먹더라도 조금씩 해서 이렇게 빼먹는 그런 느낌인 거죠. 손절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재수없어요. 네. 그래서 한 뭐 6만 원대라고 제가 그 옛날에 말씀드렸었는데 요런 건 6만 원이 더 가까워졌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뭐 권장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라고 해서 6만에서 6만 3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태이긴 하지만 뭐 이제는 알아서 하셔야 될 구간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저희도 막 시드 투입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도 이더컬 잡으셔가지고 또 큰 수익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막 그 가이드 해드리기가 좀 불편해서 좀 부드럽게 움직이면 좀 편하게 이제 저도 편하고 님들도 편하고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웨이브는 아직까지도 죽을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 구독자님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돌아올 가능성 일단 나중에 가더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가 선수다 나 진짜 실시간 관리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슈팅을 나오면 뭐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래도 웨이브는 그냥 좀 손 놔주시는 게 그냥 가거라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퀀텀도 이번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고 나쁘지 않죠? 그렇죠?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이런 참 뒤에 없는 퀀텀. 네, 그래요. 그렇죠. 여기 옆구리 잘 뚫었습니다. 이 놀림목 나와주면 도전해봐도 되고요. 아직까지 상승력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따졌을 땐 60점 정도는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안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60점이라는 건 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확률이 조금 애매해지기 때문에 타점이 이때라면 제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겠죠. 비트코인 흐름에서 실제로 뭐 도시드 넣어 투입했습니다라는 말 들을 정도로 괜찮았다라는 흐름이 되는 건데 그리고 눌림목도 정확하게 잡아드렸던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좀 못합니다만 어쨌든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수익을 좀 얻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한 20, 30%를 덜어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조금 아까우시더라도 더 가더라도 이제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하시고 다 팔아서 손빠라는 거는 또 그것도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잡으셨던 분들은 한 30% 정도까지는 덜어내자. 그러니까 뭐 제가 전체 시대의 30% 정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의 자산, 정말 1억 정도 되는 사람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맞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 투입하지는 마세요. 저는 뭐 몇백만 원 그냥 쥐어 짜서 넣었지만 여러분들 뭐 마찬가지인 것이고 저도 자산이 만약에 이제 뭐 다시 동산이 또 많아진다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집 사고 하니 뭐 가게 하고 하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요즘 이렇게 자영업들 때 쉽지 않고 그죠? 아무튼 그 상태에서 요 투입한 것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살짝 덜어서 전체 자산이 한 25% 정도에서 20% 정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남겨두시면 더 될 것 같아요. 덜어내시고 만약에 조정파가 나오게 되면 이제 수매를 노려서 손절가를 잡아주면 그 정도 하시면 그냥 안타깝게도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이번 수익률을 그냥 다시 토해내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여기서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만 제가 꼭 이렇게 욕심 부릴 때가 틀리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곳에 대한 보험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타점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흐름은 좋으나 매수 타점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에 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도전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노리실 때는요, 돌파 매수를 노리실 때 이런 돌파 딱 하는 순간에 그거 들어셔야 되거든요. 돌파하는 순간 다이버스 딱 걸렸다. 그죠? 요럴 때 거셔야 돼요. 요럴 때. 제가 그런 식으로 걸어서 좀 먹었습니다. 실제로 네오도 좀 방금 아까 네오 가자 막 이랬었는데 네오는 먹고 나와버렸고요. 어쨌든 그냥 짜증나서 돌파할 때는 좀 빨리 쭉쭉쭉 가줘야 되거든. 그래서 짜증나서 팔아버렸고 트론도 살짝 먹어가지고 나왔고요. 좀 보고 여유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니오 프로토콜 뭐 가이드 해드렸던 종목이니까 할 말 없는 것 같고 뭐 미세고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다 나쁘지 않다. 큰 흐름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이제 그죠 침체를 겪고 지금 매집기가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뭐 좀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주저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일단 매집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고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깨졌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적은 이제 안정적인 시도 좀 놓으시다가 저희 구독자님들 뭐 지금 꼭 이런 침체기에도 저를 지켜봐 주시고 보고 계시는 분들 나중에 비트코인이 뭐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3천만 원대를 보게 된다면 정말 2,800만 원 그때를 보게 되었을 때 쫄지 말고 한번 덤벼 보세요. 그때 누가 너도 나도 망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버틸 수 있는 만큼 현금을 좀 모으시다가 그죠? 분명히 기회는 올 거거든요. 그 기회에서 이제 그때는 좀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좀 존버 좀 더 흔들리더라도 존버를 해서 그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등은 그 와중에서도 예전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이게 A, B라고 하더라도 이 B판의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한다. 고관점이에요. C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C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 아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렸죠, 그죠? 예전에 뭐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거예요. 아주 완만하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쿵, 쿵,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지루하고 길게. 그래도 이 구간들마다 알트코인의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현금 시드를 계속 축적해놓고 짧게 그죠? 여기서 뭐 4개월 정도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도 한두 달 정도, 뭐 2주 정도 이런 것들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시고 그냥 구독해 주시면서 편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건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 4개월 정도 했을 때 6천만 원 정도까지 일단 반등의 여력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반등 이후에 어떠한 조건을 부합하면서 꺾여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아직은 그게 아닙니다. 아직은 긍정 요소가 좀 더 많습니다. 네. 60점, 65점? 아직은 긍정 요소도 많고 뭐 어쨌든 뭐 추세에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강도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요 구간 5,100만 원의 로스커 세팅을 해두시거나 추세가 잡히게 되면 짧고 자르고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일 때는 어떻다? 쉽게 안 깨진다. 아직은 쉽게 안 깨진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네 번 정도 하고 깨질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목표가는 5,400에서 5,500만 원 정도 사이까지. 손절가는 여기. 6,000원 지금 반복해 보지 마시고. 정리되셨죠? 네. 또 적은 비중으로 다시 재도전. 익절하셨던 분들 재도전. 수익금을 담보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조금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달이 좀 됐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